수권의 분포와 해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수의 성질부터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의 성질 크게 네 가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해수의 특성은요. 해수의 성질 첫 번째는요. 해수의 염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염분, 우리가 바닷물이 어떻게 보면 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염분 때문이죠. 그래서 염분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짜다의 의미, 나트륨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염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염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염분의 단위는요. PSU, 실용 염분 단위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 PSU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요 염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염류. 그래서 염과 이온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NaCl, MgCl2 정도 해서 NaCl 수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차지한다. 이온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퍼센트가 중요하기보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평균 35 PSU 해수에서 NaCl이 차지하는 비율은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27.21 PSU예요. 얘를 환산해 보자면 77.7%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NaCl이라는 거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염분비 일정 법칙은 각 해양의 염분은 달라도 주요 염류들 간의 비율은 똑같다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77.7%입니다. NaCl은. 그래서 어떤 해수는 38 PSU인데 거기도 NaCl은 77.7%, 33 PSU인 해수도 당연히 NaCl은 77.7%가 들어있습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B가 일정 해요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표층 염분이라는 말을 할 건데요. 표층 해수라는 말도 뒤에서 나옵니다. 표층 해수는 말 그대로 심층이 아닙니다. 이 위에 부분만 말해요. 그래서 위쪽의 염분을 그냥 표층 염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층 염분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표층 연이를 그 표층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커지게 되면 염분은 높아집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렵진 않아요. 강수량은 물이 들어온다는 정도 보면 돼요. 근데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 즉 물이 빠지는 게 많다면 당연히 염분은 높아지겠죠. 또 하천수가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하천수가 유입되는 경우는 물이 당연히 들어오기 때문에 염분은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인데요. 결빙은 빙하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빙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건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그죠? 빙하가 해빙됐다라는 것은 녹는 거죠. 물이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물이 많아져서 염분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표층 염분을 변화시킨 요인은 이 네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표층 염분의 분포를 이제 보겠습니다. 얘가 결국은 해수의 순환에서 해수의 그리고 수권의 분포 중에서 해수의 특성하고 관련지어서 그냥 보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표층 염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게요. 여기가 0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한 80도, 북이 80도, 여기가 남이 80도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Y축은요. 증발량이거나
강수량 중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갈게요. 일단은요. 그림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증발량은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그냥 구조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가 증발량이에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개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게 이제 강수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염분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은 요 정도로 표시되는데요. 얘는 이따가 다시 증 빼기 강이랑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증발량과 강수량의 그래프만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적도 지방, 중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 극지방 요렇게 나눠서 특징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러면 이쪽으로 옵시다. 여기로 가져올게요. 자, 적도지방부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적도지방을 보면요. 적도지방은요. 저기압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많이 생성돼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강수량이 더 많아요. 중위도 지방에서는요. 증발량이 더 많고요. 고위도 지방에서는요. 증발량은 적고요. 강수량은 높다 정도로 보면 돼요. 비교하기보다. 극지방은요. 빙하가 해빙되고요. 육지로부터 담수가 유입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도 지방은요.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죠. 중위도 지방은 염분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다시 고위도로 와서는 염분이 낮아질 거예요. 얘도 염분을 낮춘 요인이죠. 그래서 요인에 따라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 빼기 강수량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 Y축은 동일합니다. 증 빼기 강수량을 그려본다면 증 빼기 강수량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돼요. 얘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그래프고요. 주황색으로 그럼 표층 염분은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이제 주황색이 표층 염분인데요. 어디서 보면은 비슷해요. 중위도 지방부터 적도까지 다 비슷해요. 근데 극지방만 지금 약간의 그래프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지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그죠? 그림이. 여기는 조금 다르잖아요. 얘는요. 왜 증 빼기 강이랑 다르냐면 증 빼기 강보다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정도면 돼요. 밑에도 썼죠.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빙하 해빙 육지 담수 유입 때문에 염분이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왜 낮아지냐? 표층 염분이 증 빼기 감은 요 정도인데 표층 염분이 더 낮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 정도 보면 되고요. 대륙 주변부로 가면 하천수 유입이 되니까 염분이 낮아진다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해수의 성질에서 첫 번째는 해수의 염분이었습니다. 해수의 염분은 요렇고요. 이제는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해수의 온도입니다. 해수의 온도도 마찬가지로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얘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당연히 표층 해수의 온도가 될 건데요. 당연히 저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높아지고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낮아지겠죠.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려보자면 태양이 있을 때 당연히 저위도는 많이 받지만 여기서는 받기 힘들 겁니다. 수평면으로 봤을 때 얘는 다 받는데 얘는 다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위도별 해양의 수온 분포와 층상 구조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도 있고 얘 위도입니다. 여기는 60도, 북이 60도에 남이 60도 정도로 볼게요. 여기는 수심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수심이 깊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500, 1000, 1500 정도로 찍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림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맨 밑에 층을 심해층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층을 소온약층이라고 하고요. 제일 위에를 혼합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요. 각각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혼합층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열됩니다. 가열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따뜻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바람이 불게 될 거야.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당연히 혼합작용이 일어나서 수온이 일정합니다. 여기서는 바람이 혼합작용이 돼서. 그럼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혼합은 더 잘 되겠죠. 더 깊이 있게. 그래서 바람이 강하면 훨씬 두껍습니다. 혼합층이. 중위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해요. 수온약층은요. 따뜻한 해수층, 차가운 해수층의 경계입니다. 심해층과 혼합층의 경계에 보시면 되고요. 수심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온이 낮아집니다. 얘는 매우 안정해요. 얘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매우 안정합니다. 기권으로 따져보자면은 성층권이 되겠죠.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그죠. 그다음 표층이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다 발달됩니다. 심해층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서 그냥 수온이 가장 낮다. 깊이에 따라 온도도 변하지 않는다. 제일 쉬운 층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위도별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정도 해서 얘는요 고緯도예요. 고緯도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 중위도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가 중위도입니다. 마지막은 저위도입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고緯도는 수온에 따른 생성구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위도는 혼합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의 혼합작용이 제일 크기 때문이요. 저위도는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다는 건데요. 저위도가 그렇습니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 보시면은 해수의 온도는 위도별로 따져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저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요 그래프 중요합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해수의 밀도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해수의 밀도는 염분과 수온에 따라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는 커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일단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해수의 용존기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러면은 해수의 특성은 요 정도 마무리할게요. 이제는 그러면은 수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수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당연히 지구의 한 70%는 다 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수가 표층 순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표층 순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수가 표층에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얘는 바람에 의해서 그런 건데요. 지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가 적도가 되고요.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얘는 극지방, 여기도 30도, 여기는 60도, 밑에는 극지방. 이렇게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올라와요.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내려와요. 여기는 올라가요. 똑같이 올라가요. 여기는 내려와요. 내려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려가요. 요 그림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데는 앞에서 배웠지만 고기압이었어요. 여기가 고입니다.
여기는 상승기를 저, 고, 저, 고, 저, 고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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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일단 외우시면 저기압은 무조건 상승기류고요. 고기압은 무조건 하강기류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셔도 화살표 표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화살표 직접 표시하면 되고요. 여기서 요걸 연결 지으려면 당연히 이쪽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한쪽 방향으로 순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는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려보시면은 어디가 자연스러운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각각의 이름을 지금부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자,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이 아이는요, 극지방에서 나오는 순환이어서 극순환.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얘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껴있는 놈을 우리는 페렐 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순환이다 정도 보면 되고요.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직접적인 거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람의 이름입니다. 어떤 바람이 부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하기 전에 전향력이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향력. 전향력은요, 바람이 불 때요, 그냥 이렇게 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내려온다 해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휘어서 불게 됩니다. 지구에서는요. 이 전향력 때문인데요. 전향력은 단순히 그냥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외우는 걸 알려드릴게요. 북오 남좌로 외우겠습니다. 북반구에서는요, 오른쪽으로 전향력의 힘이 발휘되고요. 남반구에서는요, 좌측으로 될 거야. 그래서 뭐 여기는 왜 좌측이고 얘는 우측이 아니라 북우남좌로 하셔도 돼요. 근데 북우남좌가 입에 잘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북우남외로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정도로 볼게요. 우측, 얘는 왼쪽이다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어요 정도 보면 돼요. 헤들리 순환에서는 얘가 똑같이 얘 방향으로 타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요, 얘가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얘는 왼쪽으로 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보세요. 얘는 내려오면서 오른쪽은 얘예요. 그게 아니고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본다면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이쪽으로. 걔를 돌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위에 페렐 순환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오른쪽으로 휘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똑같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적도를 기반으로 얘는 대칭을 이룬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바람의 이름을 붙여보자면 얘는 무역풍, 밑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편서풍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것은요, 극동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이제 해수가 표층 순환을 하게 되더라 정도 보면 돼요. 이 바람 정도 때문에. 그죠? 이 바람 때문이고요. 그래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흐르게 되고 대륙에 불이지만 뭐 남북 방향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수의 표층 순환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요, 요겁니다. 대기 대순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기 대순환.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해수가 표층 순환을 하게 된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층 순환에 대한 이름이 각각 있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나중에 이제 뒤에 부분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이름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심층순환, 해수의 심층순환 정도 하면서 얘는 바깥의 쪽 말고 이제는 안의 쪽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요것보다도 해수가 특성, 그래서 해수의 염분, 해수의 온도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주로 넘어가서 배우도록 할게요.